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5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천에서는 사전투표소 설치 개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동 전환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기존 36개에서 10개로 확정 지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오세관 경기일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전투표소를 둘러싸고 부천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법에 따라서 사전투표소를 36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해서 확정을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관위가 이 사전투표소를 10개로 축소해서 결정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이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에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부천시가 이제 지난해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36개 일반동을 10개 이제 강역동으로 이제 체제가 이제 개편되면서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사전투표소가 이제 36개에서 10개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부천 선관위가 이 같은 어떤 그 축소로 인해서 유권자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20개 정도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각 정당에 이 같은 이제 의견서를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정당으로부터 이제 의견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위원회 회의를 이제 거쳤는데 이 회의에서 사실상 이제 10개소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최종 결정된 겁니다. 이제 이 같은 이제 결정이 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정의당이 사전투표소 10개소 감축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발한 이유는 이제 사전투표소 감축으로 인해서 인한 어떤 불편과 혼란이 이제 가중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기피해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유인데요. 이제 강역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그동안에 이제 선거 비용 제한액이라든가 제한이 줄어들고 또 선거 사무원 수도 이제 감소되고 특히 이제 선거 현수막도 이제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이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전투표소가 이제 축소된 걸로 이제 결정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되고 있는데 네. 정의당은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소 감축은 강역동 시행이 문제라면 이제 부천시가 일정 부분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광역동에 따른 어떤 그 사전 투표소 감축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이제 원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역동 전환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애초에 부천시가 이 광역동으로 전환한 것을 선관위 측에서 알고 있었고 20개까지 말씀하신 대로 20개까지 늘릴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10개로 확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였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이 이제 부천 지원장인데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이 참석해서 각 정당에서 온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사실은 찬성 넷, 반대 넷으로 해가지고 10개 규정안대로 공직선거법상 규정대로 하자라고 최종 이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 과정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선관위 측은 심도 있는 논의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사실 선관위 관계자도 사전투표 도입의 이제 취지 등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이제 결정된 사안으로 이제 재고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소 축소가 아니라 선거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제 철회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앙선관위가 광역된 개편과 무관하게 사전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시군구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 선관위는 이거는 중앙선관위의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고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재고할 어떤 의지는 없다라는 게 이제 선관위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각 당의 입장이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정의당은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유권자의 사전 투표를 이제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투표를 이제 어렵게 할 것이다. 낮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어떤 자한당의 꼼수다. 그리고 이제 부천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어떤 합작품이라고 이제 싸잡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동별 한 개의 사전 투표소 설치 규정이 그 공직선거법상 규정돼 있으니 그대로 이제 준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감축을 처리하는 어떤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은 민주당의 행포다.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 광역동 전화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제 광역동 폐지를 이제 4.15 총선의 어떤 주요 공약 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 당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선관위로서는 정당 간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 공직선거법 148조 1항에 의해서 이렇게 읍면동마다 한 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직선거법 31조에 보면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읍면동에 2개 이상의 투표 구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가 아니고 더 큰 단위인 투표 구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148조 2항에서는 뭐 군부대라는 군부대 밀집 지역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서는 국가는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번 결정이 다소 안타깝고 조금 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소 좀 소극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안타깝고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전투표소 결정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지자체마다 있는 선관위에서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짚어주시죠. 네, 그 사전투표소 확정은 선거법 148조에 따라서 지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설치하여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법률 조항은 하여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모든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의 대치 3동과 개포 3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인근 그 투표소로 갔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항의 오천읍 같은 경우에는 제1 사전투표소, 제2 사전투표소 이렇게 사전투표소도 복수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선관위의 역할이고요. 네. 그런 역할은 말 그대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든지 선거의 편의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좀 이번 결정은 이러한 기존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또 한 개씩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수의 그런 선례를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투표소 결정은 지자체마다 있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각 당마다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사전투표소 확대로 인해서 투표율이나 또 연령대별로 득표율의 차이가 나타난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선거일은 이제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전 투표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전 투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자 처음 도입됐는데요. 20대 총선에서는 이제 12.2%입니다. 뭐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26%로 역대 최고였던 그 사전 투표율을 보였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20%를 기록했습니다. 네. 부천시의 사전 투표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16.7%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전 투표가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투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서 이제 연령대를 특정 어떤 연령대가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다양한 연령층, 계층에서 이제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는 걸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서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행정동과 또 법정동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광역동 행정을 전환하자는 정책이 나올 때부터 예견된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부천시가 이제 광역동 전환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핵심을 이룬다는 이제 취지로 사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이제 기초의원 정수로 사실은 이제 발목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초의원 정수가 3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이제 줄어들면 28명에서 17명으로 1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광역동의 어떤 안건을 이제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선거 관리 규칙이 이제 개정되면서 의원 정수가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되면서 네. 이제 시의회 동의를 받고 이제 광역동 체제가 이제 출범하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시민 불편을 우려하여 야당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광역동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제 광역동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제 그 시의회 이제 김한석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김한석 시의원이 사전투표소 감축과 선거 비용, 선거 사무원 수 등의 감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번 부천 선관위 사전투표소 감축으로 이제 현실화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의원 수는 법정동과 동일하게 추진이 되는데 선거 사전투표소는 행정동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한편으로는 모순되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법정동이라는 용어하고 행정동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좀 친숙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정동은 말 그대로 법률에서 지정된 행정구역이고요. 행정동은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하나에 행정동이 여러 개, 예를 들면 중동이나 법정동에 중 1동, 2동, 3동, 4동이 있었던 것 또는 여러 법정동을 또 묶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광역동의 출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법정동이 역곡동 같은 경우 역곡 1, 2, 3동이 있었습니다. 역곡 1, 2동은 부천동으로, 역곡 3동은 범안동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동은 똑같더라도 행정동은 다른 거죠. 즉 행정 편의에 따라서 그 행정동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요번에 우리 부천시처럼 이렇게 그 지정과 변경이 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행정동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좀 게리맨더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좀 이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좀 그 변동이 많기 때문에 법정동으로 안정적인 인구 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이제 법정동을 이제 의원 정수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 행정동이 이렇게 광역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선관위가 전반적인 우리 행정동이 24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요. 24개 법정동도 있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그런 그 한 투표소가 이렇게 담당하는 전체적인 면적 등 인구 등 고려했을 때 10개소만 설치한 것은 좀 너무나 법률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에서 이제 4.15 총선을 할 때는 투표소가 몇 개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난 총선 때 부천시 사전 투표소는 36곳이었고요. 네. 예, 총선일 날, 그 당일날 투표소는 169곳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비슷하게 총선일 날은 169곳이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 수를 대략 부천시가 65만 정도로 볼 때 총선일 투표소 한 개당 한 3,800명당 한 개로 볼 수가 있겠고요. 투표소의 한 50% 정도가 나온다 치면은 아마 1,900명당 한 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1,900명이 그런데 그 하루에 이렇게 와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많은 인력이 또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소 같은 경우에도 10곳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 그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이 좀 편리한 투표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은 좀 많이 모이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란이 이제 광역동 전환 정책에 대한 이슈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여야 양측 예비 후보들 사이에 모두 이에 대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금은 뭐 미래통합당이죠. 이제 후보들이나 전 당협위원장들은 광역동 폐지를 이제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전 투표소 감축 원인이 이제 광역동 시행에 따른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뭐 후보의 경우는 광역동 전환이 이제 참정권의 심각한 불편과 이제 제한을 이제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광역동 기능을 이제 바로 잡겠다는 어떤 그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광역동 관련해서 이번 4.15 총선에 이제 각 당이 어떤 그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야당의 경우는 어떤 광역동의 어떤 폐지를 이번 선거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권은 광역이 행정체제를 추진한 당사자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장덕천 시장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죠. 그렇죠. 장 시장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광역동이 지금 잘 정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전 투표소 감축으로 인해서 이거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전 투표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부천 선관위의 어떤 그 관계자를 만나서 감축 문제를 제고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시장이 직접.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권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선거 준비에 만반의 어떤 태세를 갖춘다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사전 투표소 감축 등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여기서 이제 급급해서 문제를 내놓고 어떤 철회를 요구하고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미리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비해 왔다면 네.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역동 행정체제를 개편할 때부터 이 문제를 모두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부천시 광역동 전환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정 교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광역동으로 전환된 시행 초기라서 사실은 평가를 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어떤 제도든지 시행 착오가 있고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 편의라든가 행정 효율 관련해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광역동 출범할 때 뭐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덕천 시장께서 지속협 복원을 또 약속하시기도 하셨으니까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망가져 있는 민간 협력 체계인데요. 그것들을 좀 복원하면서 이 광역동에 대해서도 뭐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뭐 사전 투표소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체계라든지 그 개선점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관위가 이를 역행하는 꼴이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선관위가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사전 투표소 문제는 결국 바람직한 방향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야 문제라든지 정치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역 선관위도 그에 발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전 투표소라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이제 유권자인 어떤 그 참정권을 제대로 이제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선관위의 결정이고 뭐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앞서 지적한 대로 중앙선관위가 방침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그런 규정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10개로 결정한 것은 사실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향후 달라질 여지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철회나 재검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